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는 UI 패턴과 디자인 적용 가이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UI 설계 문서의 작성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UI 디자인 패턴을 크게 접근성과 항해성 관련된 패턴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과 항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해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능 및 이벤트, 여기는 컨텐츠를 포함합니다. 이것의 방위와 경로의 인지 탐색을 위한 UI 패턴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방위와 경로라는 것은 사용자가 해당 화면에 진입하여서 현재 어디에 있고 또 본인,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기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방위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기능을 찾아가는 길, 즉 경로를 어떻게 탐색하는가에 대한 것을 UI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바일 앱에 적용되어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접근성과 항해성에 관련된 UI 패턴을 사이드 메뉴, 액션바, 드롭다운 내비게이션, 대시보드, 팝 오버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성과 항해성 관련된 UI 패턴으로 첫 번째 사이드 메뉴 또는 드로워, 서랍이라고 하죠. 드로우라고 하는 이 메뉴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메뉴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벤트, 우리가 앱을 사용할 때 그 이벤트와 메뉴를 어떻게 호출하고 호출된 상태에서 그 컨텍스트, 즉 상황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드 메뉴는 여러 가지 기능을 화면 내에 배치하지 않고서도 좌우 사이드 메뉴로 숨겨놓고 그 공간을 사용자가 이벤트를 호출하거나 필요로 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화면들을 수시로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좌우 사이드 메뉴에 숨겨진 공간에 배치해서 화면 내의 구성 요소를 단순화할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장점 부분입니다. 보시는 사례와 같이 화면 내 공간의 효율성을 보다 구조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각 기능 간의 컨텍스트, 즉 사용 환경이 2개 이상이었을 때 개별 사용 환경에 맞게끔 그 컨텍스트가 분리가 명확하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다른 기능 수행 시에 현재 화면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예로 사이드 메뉴의 크기가 커진다든가 사이드 메뉴가 전체 메뉴의 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다른 기능을 수행할 때 제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크기와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구조화가 필요한 패턴입니다. 접근성과 항해성 관련된 UI 패턴 두 번째로 액션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션바는 주로 안드로이드 폰에 많이 적용되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이벤트에
접근성을 최대한 향상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패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페이지 내 공통된 2개 또는 3개의 작은 수의 기능들을 항상 제공하면서 접근이 자주 있는 기능들의 배치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장점과 단점으로는 먼저 모든 페이지에서 일관되게 제공되는 형태들을 통해 주요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 인한 공간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단 바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제시될 경우에는 그 혼잡도가 증가돼서 사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시는 예와 같이 하나의 페이지지만 모든 페이지 전화에서 일관되게 액션 바를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접근성을 확보하고 또한 컨텐츠가 어느 정도 화면 내에서 간섭되지 않게 적용함이 이 패턴의 주된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접근성에 관련된 3번째 UI 패턴입니다. 드롭다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이 역시 접근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주어진 화면에 공간을 절약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드롭다운 내비게이션은 메뉴들을 숨겨놨다가 펼쳐서 해당 메뉴 선택에 이동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상위의 하나의 카테고리부터 세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위에서 아래로 펼쳐지는 구조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각 기능 또는 메뉴 간의 화면 전환이 아주 쉽고 빠릅니다. 최근에는 3D 효과를 같이 적용해서 시각적으로 직관성을 높게 하는 적용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을 보면 각 기능 간 타이틀바를 표시하므로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3D 효과와 같이 너무 화려하거나 입체적인 효과를 과용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들은 그 기능 탐색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인지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접근성과 항해성 관련된 4번째 UI 패턴입니다.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는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개인화하여 커스텀한다고 하는 가장 큰 용도가 있습니다.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가공하고 개인화하여서 그것을 한 화면에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것의 장점은 주로 아이콘과 함께 표시되므로 어떤 컨텐츠를 해당 앱 서비스가 담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시보드 내에 제시한 카테고리 개수가 제한적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제한된 카테고리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스크롤로 보완이 가능함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성과 항해성 관련된 UI 패턴 5번째로 팝 오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 즉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한 경로를 제공할 때에 사용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화면에서 그 컨텍스트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메뉴 구조가 그 개수가 4개에서 5개 이상이고
페이지 간의 전환 시 내비게이션 컨텍스트 유지, 즉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는 해당 메뉴나 기능이 화면 위에 오버레이 형태로 표시됩니다. 이것의 장점은 화면 위에 이동 가능한 메뉴나 접근 가능한 기능들을 상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메뉴를 제공할 때 그 화면의 일부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덮여진 상태의 컨텐츠를 사용자가 보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팝 오브 내비게이션은 화면의 크기와 메뉴의 개수, 그 다음에 팝 오버되는 그 영역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두 번째 UI 패턴으로는 학습성에 관련된 UI 패턴입니다. 학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용자 또는 초급 사용자를 위해 시각적 언어와 익숙한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UI 패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이드 텍스트와 코치 마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성에 관련된 가이드 텍스트라고 하는 UI 패턴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학습성이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할 때에 사용되는 UI 패턴입니다. 사용자가 처음 페이지에 진입하였을 때를 보면 데이터가 없을 때 또는 데이터 입력 필드에서 해당 필드 내에 입력될 데이터를 텍스트로 미리 안내해 주는 그러한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 텍스트 UI 패턴의 장점은 해당 영역에서 필요하는 설명을 그 필드 안에서 직접 설명해 줍니다. 때문에 직관적이고 사용자의 행동을 보다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텍스트 양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그 화면, 즉 필드 내에 텍스트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화면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성 관련된 UI 패턴으로 코치 마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치 마크는 특정 피처, 즉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앱 실행 후에 처음 접하는 기능 또는 인터랙션 방식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페이지 내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패턴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사용자가 처음 화면을 열었을 때에 해당 인터랙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사용 방법을 화면 위에 바로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가 특별한 설명서가 없어도 바로 인터랙션을 수행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번거롭다고 하는 불만족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과연 초보자 또는 초기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간 효율성에 관련된 UI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간 효율성이라는 것은 단위 화면, 그 안에 있는 기능을 포함한 그 구조를 어떻게 컴포넌트화해서 보다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최대한 화면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활용되는 UI 패턴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컴포즈 스크린, 컨텍스추얼 하버링 메뉴, 카드 UI를 통해서 공간 효율성
관련된 UI 패턴들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효율성 관련된 UI 패턴으로 첫 번째, 컴포즈 스크린입니다. 이것은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여러 개의 이벤트 또는 여러 개의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구조화할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메시지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키보드 상단에 수행할 액션들을 나열하고 그 제공된 액션들에 대해서 추가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계속해서 사용자한테 연결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텍스트 입력 외에 또는 입력 후에도 추가적인 기능 또는 이벤트를 접근할 때 페이지 전환이 없이 바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추가 기능을 요소적으로 강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입력해 놓고 이후에 벌어지는 또는 이후에 예상되는 또는 사용자가 이후에 의도적으로 수행할 다양한 이벤트들을 컴포즈, 즉 묶음으로써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텍스트 입력 외에도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즉 공간 안에서 이 컴포즈 스크린의 위치라든가 양에 대한 문제인데요. 키보드 위로 한 줄을 더 차지합니다. 때문에 한 줄을 넘어가게 되면 공간 효율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컴포즈 스크린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간 효율성 관련된 UI 패턴으로 두 번째, 컨텍스추얼 하버링 메뉴입니다. 이 역시 접근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목적으로 적용되는 UI 패턴입니다. 이는 모든 페이지에서 수시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 또는 그 기능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화면 내에 상시적으로 떠 있는 형태의 메뉴 아이콘을 제공하는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패턴의 장점은 수시로 접근해야 하는 기능들을 할당하여서 모든 페이지 내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면 내에 항상 일부 영역을 차지하게 되므로 해당 영역의 이미지나 주요 정보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의 레이아웃, 즉 정보의 배치에 있어서 이 패턴을 적용할 때 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처럼 일정한 공간에 항상 떠 있고 이 떠 있는 공간에 어떠한 페이지가 전환되더라도 항상 이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아울러 기능의 개수 또한 여러 가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멀티 이벤트가 가능하게 된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간 효율성 관련된 세 번째 패턴으로 카드 UI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레이아웃, 즉 화면 구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보다 유연하고 시인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카드 형태로 나열하면서 보여준다고 하는 패턴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컨텐츠의 개수가 늘어나도 그것의 정렬, 어떻게 그룹핑을 하고 또 확장 등에 대한 레이아웃을 보다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텍스트가 위주인 컨텐츠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핀터레스트와 같이 그 컨텐츠가 텍스트보다 이미지이고 그것의 정렬과 또는 그룹핑, 그것의 확장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두 가지 OS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iOS와 안드로이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iO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S의 앱 UI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OS UI 구조의 특성으로 컨텐츠 중심으로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컨텐츠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와줘야 하는 반면 그 컨텐츠에 어떻게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UI를 설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컨텐츠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는 지침입니다. 전체 화면을 최대한 활용한다든가 각종 UI 요소는 최대한 절제하고 사용자가 최대한 화면에 구성되어 있는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예로 반투명 컨텐츠 레이어 뒤에 현재 작업의 힌트를 계속해서 제공해서 맥락, 즉 사용자의 전후 상황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iOS의 두 번째 특성은 시각적인 명료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글꼴은 최대한 읽기 쉽게 만들고 아이콘 역시 이해하기 쉽게, 그 아이콘이 담고 있는 기능,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절제된, 즉 장식적인 요소들은 배제한다고 하는 것이 iOS의 시각적 명료성을 추구하는 바입니다. 여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색 사용을 절제하여 컨텐츠를 강조한다든가 키 컬러를 통해 주요 기능을 강조한다든가 또 OS 자체가 자동으로 행간, 자간을 조정하는 시스템 폰트를 활용한다는 것이 결국은 시각적인 명료성을 제공하는 iOS에 추구하는 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OS는 정보와 시각의 계층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을 위해 정보와 시각의 계층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요소들은 층, 즉 레이어로 이루어져 사용자들의 이해를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으로 레이어 구조로 이해하는 데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iOS 다른 레이어드 방식의 UI의 재미 요소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를 표시해서 정보의 겹침을 가지고 문맥을 유지한다든가 상위 레이어를 통해 폴더를 표현한다든가 폴더 내에 해당 컨텐츠와 스크린을 분리한다든가 또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레이어 형태로 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iOS에서 추구하는 정보와 그 시각의 계층 구조의 지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에 대한 UI의 구조와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추구하는 첫 번째는 사용자를 매혹하기라는 측면입니다. 이는 최대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사운드 효과, 즉 이펙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사용자들을 자극하거나 해당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좀 더 개인의 맞춤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표면의 미적 요소나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든가 또는 사운드 효과를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들을 보다 자극시킵니다. 또 사용자가 직접 터치하고 조작할 수 있는 형태의 버튼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용자에게 맞춤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안드로이드 OS의 UI 구조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매번 선택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이전 선택을 기반으로 쉽게 되돌아가거나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쉽게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UI 구조의 특성 중에 사용자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기라고 하는 추구가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보다 사진 또는 이미지 전달을 우선시하고 너무 복잡한 기능은 앞으로 강조하기보다 뒤에 숨겨두어 웹 앱의 사용 방식을 보다 단순화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가능한 한 간단한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구를 사용한다든가 기능을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만든다든가 기능적 차이를 눈에 띄게 만들어서 바로 알아보게 한다든가 같은 방식으로 일관된 작동 환경을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현재 필요로 하진 옵션은 드러내기보다 숨겨놓고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 그 옵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태스크를 제거하고는 작업을 중단하는 일은 최소화하는 그러한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UI의 특성 중에 사용자를 놀라게 만들기라고 하는 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태스크를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고 그 태스크에 대한 명료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복잡한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는 측면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탓으로 느끼지 않도록 명확한 복구 지침을 제공한다든가 복잡한 태스크를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를 나눈다든가 그 태스크마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 또 초보자들이 하기 힘든 기능은 단축키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한 화면 내에 중요한 기능들을 쉽게 찾고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UI 패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안드로이드의 사용자들을 놀라게 만들기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은 UX 모바일 앱을 통해 UX UI 개발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그 개발의 프로세스를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산출물인 디자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먼저 UX UI 개발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에 맞춰서 GUI 디자인이 이루어집니다. GUI 디자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 코딩 개발에 넘겨지기 위한 GUI 가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기획과 UI 설계 문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본 과정의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UX UI 기획의 주요 산출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또 완성하고자 하는 제품과 시스템에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입니다. 이는 사용자 분석 리서치 또는 페르소나 작성, 그것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앱에 담을 정보와 기능, 컨텐츠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앱을 벤치마킹하거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컨셉 모델을 작성하고 정보 또는 컨텐츠의 인벤토리 또는 정보 구조, 하이어라키 등 우리는 IA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도 이 단계에 포함됩니다. UI 설계 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문서의 개념과 목적 부분입니다. UX 기획 설계를 토대로 해당 프로젝트의 실제 개발에 필요한 이미지 리소스, 텍스트 크기, 기타 컴포넌트의 속성, 그것의 위치 등 제반 UI 개발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 설계까지 포함해서 그 개발을 위한 일종의 설계 도면과 같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사용 설명서, 즉 개발자와 디자인 실무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협업 도구, 의사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쉽게 원활히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UX 기획자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UI 설계 문서의 구조와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설계 문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정의와 목적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 기본 규칙,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이 문서를 읽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룰은 어떠한 것인지, 또 개발에 필요로 하는 세부 화면 등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또 문서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수정 보완되어 있는 업데이트들이 어떠한 이유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등을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태스크 플로우 차트라든가 와이어프레임, IA, 키스크린의 구성, 또 스토리보드 등을 담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UI 설계 문서는 개별 내용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UI 디자인 패턴과 UI 가이드 문서 작성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UI 디자인 패턴과 적용 가이드를 살펴보았고, OS별 UI 구조와 그 특성을 이해하였습니다. 또 UI 설계 시 그 문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를 학습하였습니다. UI 디자인 패턴은 결국은 접근성과 항해성에 관련된 UI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학습성에 관련된 UI 패턴, 그 다음에 공간 효율성에 관련된 UI 패턴으로 학습하였습니다. OS별로는 크게 iOS와 안드로이드를 다루었습니다. iOS는 컨텐츠 중심을 추구하고 시각적 명료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보와 시각의 계층 구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추구성이 있음을 이해하였고, 안드로이드 역시 사용자 매혹하기, 단순하게 만들기, 사용자에게 놀라게 하기 등의 UI 패턴에 대한 기본적인 추구를 디자인으로 풀어내고 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설계 문서의 경우에도 UI 기획의 주요 산출물을 이해하셨는데, 사용자 요구 분석부터 정보 콘텐츠들의 개발 전략 문서, 이후 UI 가이드 문서까지 UI 기획자가 다루어야 할 각 문서의 작성 방법론을 학습하였습니다. 결국 UI 설계 문서라고 하는 것은 최종 개발을 위한 또는 개발자에게 전달될 일종의 앱의 설계 도면과 같다고 이해하셨습니다. 지금까지 UI 디자인 패턴과 UI 가이드 문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